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2번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실수를 했냐면요. 영상을 다 편집해서 올렸는데 제가 하드에 저장해 놓지 않고 USB에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가 흔들리는 바람에 다 날아갔던 모양이에요. 53분이나 찍었는데 뭐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 거냐면요. 어제 영상을 보시고 학부모님 2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내용과 이전의 댓글로 해주셔서 제가 이제 어제 관련된 글을 올렸었는데 그 학부모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학부모님의 문제를 좀 해결해 빨리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권 어떤 한 학부모인데 전주권 일반고 1학년 여자의 학부모입니다. 주위에 내신합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저도 내신 등급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수업활동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선생님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이해가 됐습니다. 내신이 안 좋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라고 해야겠습니다. 도움되라고 딸도 영상 보여줘야겠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예, 맞아요. 예전 과거와는 달라졌죠. 대입 전형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아이들이 지레 포기하고 학교 생활을 좀 등한시한다든지,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전제 속에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되어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3이라도 역전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학력고사나 수능도 보면 왜 막판에 막 10일 남겨놓고 막 몇십 점도 점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도 아이가 언제든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늘상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도 역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망쳤으니까 2학년 때 불가능하겠지, 내지는 1, 2학년 때까지 망쳤으니까 3학년 때는 불가능하겠지는 아닙니다. 3학년 때라도 이 아이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학교 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고 실제로 그런 역량이 제대로 기록될 수 있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러면 여태까지는 질문을 과거에는 한 번도 안 했고 그냥 해서 뭐 내신도 망쳤을 거고 또 여러 가지가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전은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더욱더 1, 2학년 때에 공부 안 했던 것을 3학년 때 역전하는 거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 때라도 어쨌든 그런 열의나 이런 것들이 정말 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노력들은 제가 이전에 어제 영상을 보시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분은 선생님 정말 넘넘 감명 깊네요. 꼭 저희 아이가 이 동영상을 보도록 할 거고요. 또 기회 되면 아이와 함께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특별한 게 아니었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업에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의 바르게 착하게 생활하고 노력하는 자세였네요. 큰 가르침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일반고 1 남학생 엄마입니다. 너무 감명 깊었고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동영상 많이 올려주십시오. 꾸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이제 예의 바르고 착하게 생활하고 노력하는 자세는 생각보다 많이 있는 아이예요. 다만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을 하면 훨씬 더 그 내신 성적도 확 끌어올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끌어올려지냐면 아마 그 아이의 역량에 따라 틀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만 수업에만 그렇게 집중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께 질문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또 수행평가 어떻게 하고 모둠 수업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 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아이가 역량만 있다면 그 학교의 전교 1등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얘기한 대로만 하면 2등급 때 초반까지는 할 겁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못 이해가 돼서 사실은 학원 다니는 것은 수능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것처럼 그 뭐라고 하죠? 내신을 잘 따려면 학교 공부에 더 충실히 해야 되는 거고 그 학교 공부는 선생님의 수업에 더 집중하는 것이고 선생님에게 내신을 잘 맞기 위해서 또는 어쨌든 시험 문제가 선생님 어디서 나와요? 라고 꼭 질문까지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전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또는 그런 학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학원 가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몰라서 학원 가는 건 알겠어요.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이전에 학교 공부에 충실히 하고 선생님께 질문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 생활을 정말 바꿔주기만 한다면 2등급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 이 대학의 이 전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학부모가 꼭 알아야 될 대입 노하우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뭐 그거 보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이제 영상을 쭉 오랫동안 보시면 분명히 그 어머니 이해가 많이 되실 거고요. 또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서울대에는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은 700명? 좀 700 몇 명? 702명? 뭐 이 정도 뽑고요. 일반 전형으로는 1000 몇 명? 뭐 이렇게 뽑아요. 그런데 일반 전형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일반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없고 지역균형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의 일반 전형과 고교 1, 고교 2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 전형과 고교 2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연세대는 수능 최저를 없앴습니다. 올해부터. 또 뭐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다 수능 최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또 있는 데가 홍익대가 있고요. 이화여대 있고요. 서울대, 직윤,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또 한 군데가 어디더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찌됐건 굉장히 적어요. 수능 최저가 있는 게.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체를 놓고 봐도 수능 최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러니까 어디죠? 아주대 에이스 전형으로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이 아주대는 에이스 전형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의대가 있네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요.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인 거죠. 그 다음에 충남대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충남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가 대학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내신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내신 공부가 중요한데 성적만 갖고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성적은 대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수준차가 다 틀려요.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수준차가 다르니까 아이의 수준차가 다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신 성적만 다른 게 아니고요. 또 모의고사 성적만 다른 게 아니고 아이의 역량의 차이가 틀려요. 근데 그 역량은 말과 글의 힘이고 말과 글의 힘은 수업에서 어떻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서 역량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있어요. 영어 역량은 어떻게 하고 그 아이의 역량 차이를 무엇으로 구분할 거냐? 그것은 비판적 사고력이 최고봉이고 그 다음에 자료의 분리 분석 또는 자료 정리 뭐 이런 단어들이 이 집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이 아이의 역량이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독서 역량을 함께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서 역량은 또 하나 참고로 꼭 알고 계셔야 될 건 독서가 하나에 치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역량의 차이가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문학책을 많이 본 애들은 그죠? 우리가 뭐 문학소녀라고도 하고 문학소년이라고도 하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정한 곳에 발달한 거죠. 다시 말해서 전체 역량은 부족한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독서를 다양한 방면으로 꼭 시켜주셔야 돼요. 독서를. 그 다음에 영어 공부도 영어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의사소통 능력 때문인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시험에 대한 뭐 이런 것만 했었잖아. 시험 성적. 그래서 이제 영어도 수능에서는 절대평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바로 영어 역량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건 의사소통 능력이고 또 영어책을 쉽게 접하는 능력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문법을 따로만 이렇게 배울 필요는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영어의 리스닝도 해야 되고요. 영어 읽기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뭐 이런 역량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까지 같이 합쳐져 있을 때 성적은 3등급이어도 서울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합이.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의 3등급대 아이들이 서울대에도 가고 이렇게 연고대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자사고나 특목고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합격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역량의 차이예요. 근데 그 역량에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얘는 영어의 원서책을 어떻게 읽고 그렇다고 영어 원서책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물론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렵지만 이소부가 책부터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요즘 학교 도서관 가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어를 쉽게 접하는 아이들을 영어 역량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성적으로도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길게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문법이 조금 부족해도 예를 들어 모의고사에서 영어 듣기 평가는 100점 맞고 이렇게 해서 맞추다 보면 어찌됐건 영어 역량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방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보면 압니다. 이 아이가 영어 역량이 있는 아이인지 없는 아이인지 학교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영어 역량을 또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더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오늘 아침에 그 전날 동영상 전날 댓글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수원이었나요? 새롭게 이번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1학년으로 들어간 그 아이의 엄마가 어머니가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었는데 그래서 이 영상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오래 찍었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걱정스러웠어요. 원래 그 멘트만 보면. 왜냐면 아이가 내가 얘기한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좀 길게 찍었는데 다행히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 댓글을 수정해 주셔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수정된 댓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있었던 댓글은 사라졌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 고생하심에 감사드려요. 기본적인 것들은 잘 챙겨서 가는 아이라 수업 시간이나 수행들에 관해선 언급 못했었네요. 괄호 열고 중학교 기준 교과나
담임 선생님께 아이의 역량에 대해선 칭찬을 받던 아이지만 점수화 되어지는 시험 부문에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학중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아직 고등 선생님들을 뵙지 못했지만 괄호 닫고 아이는 뭔가 특별한 활동을 한 것들만을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게 없다고 생각했었다고 해요. 작은 것들부터 다시 그러니까 다시 하나하나 챙겨 가볼게요.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상 찍은 걸 보고 다시 한번 이제 그래 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느낌이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또 틀어보셨는 모양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댓글을 바꿔주셨는데, 저는 먼저 이런 말씀, 우리 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신 때문에 고민하는, 또는 내신이 상대적으로 처지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하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제가 어제 찍었던 영상을 꼭 보세요. 아이 수업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 이렇게 띄워놓은 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시면 그거를 또 틀어보고 또 틀어보시면 매번 틀어볼 때마다 느낌이 새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말로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또 들어보니까 또 틀리고 또 들어보니까 그러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학부모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촬영한 영상 중에 계실 텐데 그 영상 100%를 다 틀어드리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그 아이는 분명히 학교의 모의고사에서 국영수 탐구를 각각 111을 찍은 아이예요. 그런데 학교 내신은 3등급 때 후반대였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다 111을 찍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아이는 내신이 3등급 후반대인 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그 숨은 얘기가 숨은 건 아니고 어쨌든 이 결과치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엄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거 영상 보시는 것처럼 수업 준비해라. 선생님 눈 쳐다봐라. 그 다음에 필기해라. 그 다음 질문해라. 그 다음에 모든 수업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또 수행평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중을 해줘라. 그리고 학원이 먼저 중요한 건 아니다. 아까처럼 이제 이 학생부 쪽 고려대를 갈 것 같으면 수능 최저를 준비하려면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학원이 필요한가 봐요. 수능의 경우를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아이들은 정말 안 갔다고 하니까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수능을 준비하려고 하면 그게 필요하기가 그죠? 학교 공부만 갖고는 부족감을 많이 느끼는 모양입니다. 다만 내신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쨌든 그 선생님이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의 수업 플러스 뭐 알파 내지는 선생님 수업만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준비는 뭐 제가 얘기했으니까 뭐 결과치는 그랬죠. 물론 그러니까 어제 거 영상을 꼭 좀 보시기 바래요. 어찌됐건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에게 이제 이 어머니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런 이유로 다른 건으로 엄마에게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화를 제가 메모를 해놨나 어쨌든 무슨 엄마라고 써있길래 제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놓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엄마에게 제가 통화를 끝낼 즈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가 어떻게 됐냐고 아이에게 말씀을 드렸냐고 그랬더니 아이에게 뭐 많은 얘기 하면 너무 잔소리 같아서 수업을 너가 이렇게 해라 또 질문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이에게. 그랬더니 아이가 근데 그 말을 아이가 그냥 그 말을 받아들일 때 평소에는 뭐 엄마 말을 뭐 100%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얘기해 줄 때 아이가 정말 엄숙히 들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매우 그래? 라고 하는 반응으로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질문을 해봤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그러더래요. 선생님께 시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내가 내신 공부 잘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더니 이 아이의 저는 그 엄마하고의 통화 속에서 이 아이가 매우 성장할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그 애교심이 굉장히 있는 아이였다나 봐요. 아이였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애교심이 그렇게 있으면 니네 학교를 위해서 네가 서울대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아이에게 애교심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죠? 말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하시라고. 왜냐하면 아이가 그렇게 애교심이 있으면 그렇게 애교심이 있는 아이들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의 애교심이 있는 아이라면 그죠? 매우 뛰어난 아이인 거죠. 왜 애교심이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뛰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의 그런 뭐 동기부여도 마찬가지지만 또 뭐라고 하죠? 이 아이의 이게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얘가 자사고에 모의고사 112를 찍었다면 얘가 그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고에서 112를 찍는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떤 학교는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우리 아이가 수업을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만 그렇게 하면 걔가 성적이 2등급 초반대까지 그러니까 그 전이라면 그때까지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첫 시험이고 실제로 그렇게 쭉 수업을 해왔다면 걔는 1등급이거나 2등급 급초반대까지 또는 정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시험을 정말로 못 봤다고 해도 2등급 아니요 2등급 중반까지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업에 집중하는 것나 수업의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 3등급으로 떨어질 거가 걱정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수업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이가 머리로만 이해했느냐 아니면 실제로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도 받아들이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 이거는 그렇게만 해준다면 아이들 정말로 많이 변할 겁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정말 어제 얘기했던 그런 수업의 과정이나 실제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준다면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아까처럼 동영상을 이제 찍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동영상을 다시 찍다 보니까 사실은 분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저에 대해서 실망스러워서 내가 편집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요거는 요거까지 하는데 중간에 아까 잠깐 나갔다 와 보니까 어떤 학부모님이 아이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여러 문제들 있죠. 입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해놔주면 제가 그것과 관련한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만 찍을 건 아니고요. 다른 영상도 찍겠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우리가 이제 제가 마침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이렇게 문의를 주셔서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찍었던 영상 같은 경우라든지 그 이전의 것들 보면 이게 꼭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입시 때문에 이제 좀 더 바짝 신경을 쓰시게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에게도 이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 찍었던 것처럼
그런 수업 준비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방법, 이거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초등학교의 공부가 뭐 중요하냐? 아니, 공부가 그렇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역시도. 그렇지만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수업을 임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거는 이 사람은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큼은 다 껴져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잘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지는 아이가 있고 아니면 중학교 때 한번 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미리 선행학습을 통해서 배웠던 아이들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넘어와서 중학교 때까지는 왔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 수업을 이제 막 챙겨야 될 때거든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그 나름대로의 그 안에 치열한 경쟁이 이제 애들 따르게 하는 애들도 좀 더 올라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안 했던 애들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업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져져 있어야 한다. 이건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의 어떤 영상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는 그 애들 수업 분위기, 학습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한 앞쪽에 10분이 걸린다고 할 정도니까 애들 학습 분위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심각한 거죠. 다만 내 아이만큼은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수업 분위기가 쭉 이어질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이잖아요. 매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경 안 쓰고 수업을 들었다면 내일 완전히 나를 일신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아까처럼 중학교 때 뭐 200점 만점 기준으로 190점, 195점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할 때. 실은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닥 잘한 거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고 엉덩이 두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했다 칭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썩 잘한 거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수업에 어제 찍었던 영상처럼 수업 준비, 선생님 말씀에 집중, 선생님 눈 쳐다보는 거, 그 다음에 필기, 그 다음에 질문, 무등 수업, 수행평가 이 과정을 정말 잘하기만 하면 떨어져도 2등급 초반대까지 아니면 성적이 만약에 그보다 더 밑에 있는 학생이라면 현재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확신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필수적인 게 독서 역량. 그래서 제가 나침판이나 톡톡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드는 것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춘 잡지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다양한 배경 지식, 분리분석, 자료정리, 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철학, 인문학, 과학, 뭐 다양한 배경 지식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시사도 있죠.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저보고 이것 때문에 당신 사업 때문에 이런 거 찍냐? 물론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아이의 그런 배경 지식이나 독서 역량이나 이것을 키워주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초등학교용은 톡톡이라는 게 제가 만들고 있는 거고 중고등학교용은 나침판이라는 걸 만들고도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역량으로 쳐주는 단어라고 한다면 비판적 사고력이거든요. 비판적 사고력 밑에 뭐 논증, 논술 또 그 뭐 자료 정리 또는 뭐 이 굉장한 지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 종합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단어를 써줄 만큼의 역량이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해서 제가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를 6월부터 내년 5월까지의 기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됐거나 또는 아직까지 진로를 못 찾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6월부터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 어떤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물론 월간지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도 꼭 챙겨주셔야 되거든요. 아까도 제가 동기부여가 갑자기 생각이 난 이유는 동기부여에 누가 댓글을 달아놓은 게 있어서 그 아이의 물론 다른 문제도 또 달아놓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단순히 뭐 진학만을 위한 자료이거나 이렇게 찍고 싶고 이렇게 한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전반적인 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의 역량이 커져야 사실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대학에 가서도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는 것이지 단순히 진학 문제에 한정해서 이 방송을 찍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이 댓글에 정말로 그 어떤 교육의 어떤 답답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겠고 또 학교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학교에 학부모회도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죠. 그런 모임들에 대해서 늘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런 학교 활동을 정말 잘 해낼 수 있도록 늘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 보면 파주의 상상교육 포럼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밴드도 그분들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쪽하고 이렇게 어떤 학교 문제가 있으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아주 운영을 잘하는 그 학부모 단체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찍고요. 오늘은 제가 힘이 없네요. 일단 정말 힘들어서 찍었던 영상을 또 편집까지 몇 시간씩 기다려서 편집까지 다 마쳤다가 올려놨는데 꺼멓게 나오는 거예요. 실망스럽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의 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